자,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바로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. 네, 이런 소리는 이 차만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AMG인데 AMG 중에서도 오늘은 GLC 쿱 63S입니다. 일단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차량이에요. 기본적으로 GLC라는 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쁜 디자인의 뒤에를 깎아놨죠. 네, 쿠페형 SUV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정말 요즘에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 쿠페형 SUV 차량들 중에서 이 GLC 쿱 그리고 GLE 쿱만큼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쿠페형 SUV가 또 있을까 싶어요. 물론 최근에 와서 X6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쁜 디자인으로 무장해서 나오긴 했지만, 그래도 제가 보기엔 현재 상태에서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벤츠에서 팔고 있는 GLE 쿱과 GLC 쿱이 가장 아름다운 쿠페형 SUV의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얘는 거기다가 63이에요. AMG란 말이지. 그래서 그 이쁜 디자인을 한껏 더 차고를 낮춰놓고 거기다가 엄청 큰 휠. 와, 진짜 이거 밖에 나와서 내가 이 차에 어울리는 휠을 마음껏 사제 휠로 튜닝을 해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 차에 잘 어울리는, 이 정도로 이 차에 멋들어지게 잘 어울리는 옵셋과 디자인을 가진 휠을 또 찾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스포티함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 휠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차를 출고한 다음에 밖에 나와서 튜닝을 한 건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어떻게 보기에는 많이 과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스포일러, 그리고 뭐 앞범퍼 뒷범퍼의 디자인이야 네,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. 특히나 앞쪽에 저 세로 그릴이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뒤를 보면 저 배기, 저 대구경의 사각 머플러 팁, 그리고 끝까지 아래까지 쭉 직선으로 뻗어준 너무나 멋진 리어 디퓨저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완벽한, 정말 너무나 완벽한 스포츠 성향을 가진 쿠페형 SUV 디자인이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컴팩트 SUV 중에 저는 이 녀석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. 가장. 제가 아무리 BMW X 시리즈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이 클래스에서만큼은 네, 이 GLC 쿱이 X3M이나 X4M의 디자인을 능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멋진 배기음도 그냥 멋진 게 아니라 특히나 이 녀석은 저 RPM에서의 배기음이 더더욱이나 멋지단 말이죠. X3M이나 X4M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6기통의 배기 사운드 그 이상을 넘어서진 못하거든요, 절대로. 그런데 얘는 지금 V8입니다. 그리고 그냥 V8이 아니라 AMG다 보니까 아주 낮은 저 RPM 영역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 RPM으로 올라가서까지도 정말 시종일관 계속해서 듣기 좋은 멋있는 배기음을 만들어 주는데, 이렇게 낮은 RPM에서도 이런 배기음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 차에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거예요. RPM을 높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하면서도 이 저 RPM을 사용할 때도 이 기분 좋은 배기 사운드를 온 몸으로 온 영역대에서 계속 느낄 수 있는 거죠. 자, 정리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차량은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과 운전하는 내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끝이다, 이게 다다.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차량은 디자인과 배기음 말고는 볼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,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야 그래도 그 차가 500마력이나 되는데 너 왜 출력에 대한 거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니? 500마력은 대단한 거 아니니?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뭐 500마력 뭐 직발 뭐 이렇게 밟아 그럼 뭐
측발에서 이렇게 고개가 제껴질 정도의 이런 가속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. 뭐 출력이 약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장점으로 꼽지 않은 거는 아니고, 사실 요즘에 M이나 AMG는 마찬가지고 뭐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사실 그 500마력이라는 수치는 이제 좀 우습게 찾아볼 수 있죠. 네,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500마력이라는 수치가 이 차량의 장점 중 하나로 꼽혀야 될 정도의 높은 출력, 뭐 대단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, 디자인과 배기음이라고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텐데요. 이 차량은 AMG고 쿠페형이고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SUV예요. SUV를 사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는 좀 높은 큰 짐을 좀 실어야 될 일들도 있고, 뒷자리 공간도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, 집에 아이가 있는 아빠들이 선택을 하는 차량일 수도 있겠고,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단거리로 짧게 다닌다기보다는 장거리를 운전하실 일도 분명히 많고,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장거리 운전대로 안락한 운전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SUV를 구매하실 거라고 봐요.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 차량은 기본기가 너무 틀려먹어도 많이 틀려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딱딱해도 너무 딱딱해요, 정말. 물론 이 차량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어디까지나 그냥 뭐 90%도 아니고 거의 100%에 가깝게 이 하드한 승차감을 만들어내 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물론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나기도 나요. 그런데 그건 어떨 때만 나냐, 크게 차가 떴다가 확 떨어질 때, 혹은 방지턱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, 이런 식으로 변화의 폭이 큰 그런 요철을 만났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구나 라는 그 떨어질 때 소프트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은 분명히 나기는 하지만,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지를 달리고 그냥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이 느낌이 너무나 하드하다 보니까 이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담감이 확 먼저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편함으로까지 다가오는 거죠. BMW 같은 경우에는 X3M, X5M 이 두 차량이 전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로 다닐 때는 SUV가 평상시에 줘야 되는 그런 좀 컴포트한 느낌은 느낌대로 충분히 만들어주면서도 M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그때 정말 괴물로 순식간에 변신을 한단 말이죠. 결국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그냥 여행 갈 때도 편하게 탈 수 있는 SUV라면 그런 차량이어야 되는데, 얘는 그냥 처음 시동 걸어서부터 그냥 뭐 계속 끝까지 너무 딱딱하기만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딱딱한 문제가 어떤 문제로 또 이어지냐면, 사실 이 GLC가 지금 그래도 신차 가격이 1억 2,700? 뭐 1억 2천 중반? 뭐 그렇거든요. 1억 초반에 육박하는 SUV가 얘네가 AMG라고 해서 이 안에 소재들을 굉장히 뭐 더 대단히 고급스러운 걸로 업그레이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한 승차감이 그대로 온 차로 타고 올라와서 정말 어마무시한 잡소리를 만들어냅니다. 너무 여러 군데서 복합적으로 잡소리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딱 어디서 나는 잡소리니까 저걸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엄두도 안 나는 잡소리예요. 기본적으로 트렁크 쪽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, 이 도어 트림 쪽, 심지어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탕 한번 치면은, 이렇게 뭐 대단한 걸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교각 넘어갈 때도 이렇게 한번 탁 치면은 그냥 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류의 그 찌그덕거리는 소리까지 다 올라오는 거죠. 하나가 더 있어요. 이 로드 노이즈, 노면 소음이 타고 올라오는 거랑 이 바깥쪽 소음을 이 차폐해주는 이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. 특히나 이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로 크게 느껴지냐면, 저는 개인적으로 잡소리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, 일단 차를 타고 있으면 잡소리를 느끼기 이전에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이 로드 노이즈가 올라오는 이 소음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거슬려 가지고 네, 잡소리를 잊게 할 정도의 로드 노이즈가 올라온다.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닌데, 이 너무 하드한 승차감이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봐요. 고속으로 달릴 때 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150 이상으로 쏘고 있을 때는 노면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곳을 만나면은 진짜 시겁시겁 할 정도로 노면을 많이 타요. 그렇다고 이런 뭐 노면 소음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도 너무 하드한 승차감, 고속에서 노면이 안 좋을 때 롤이 생겨서 너무 무섭기까지 한
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속으로 쏘면서 차선 변경을 하거나 그냥 고속으로 쭉 직진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뭐 안정감이나 뭐 재미나 뭐 바닥에 레일을 깔고 돌아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. 이거는 코너를 감으면 코너를 감을 때마다 이 차량의 높이와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지면서 부담스러운 느낌을 계속 줘요.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무겁고 높은 차가 달릴 때 무거워서 부담스러워 라고 느껴지게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X 시리즈 M들이랑 비교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스포츠성에 있어서도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무거움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거는 뭐 꼭 죽을 듯이 달리면서 진짜 목숨을 내놓고 코너에 뭐 차를 내던져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유턴만 해봐도 느낄 수 있고 그냥 차를 과격하게 우회전 한번 좌회전 한 번만 해봐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다시 말해서 뭐 카이엔 터보나 X5M, X3M 이런 애들이 보여주는 SUV의 덩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그 느낌을 이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다. 그냥 무게가 느껴져요. X3M이나 X5M은 지금 이 차량보다도 타이어 폭 자체도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고속주행을 할 때 이 녀석처럼 롤이 생기지 않아요. 그리고 실내로 이렇게 큰 로드 노이즈를 유입시키지도 않아요. 평상시에 컴포트 모드로 다닐 때는 얘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요. 그리고 달리기 시작할 때는 그 무게를 잊게 만들어줘요. 지금 이 차량을 저희한테 협찬해 주신 차주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X4M을 구매하시려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안 나온다 계속 늦어지고 해서 이 차량을 계약해서 차량을 인도받는 날 그날 X4M이 풀렸다고 뭐 하시더라고요. 뭐 이거 말씀을 안 드렸구나. 이거는 지금 버바팀 중력 거치대인데 그 벤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중 하나가 휴대폰 거치대를 송풍구에 못 꼽는다고. 왜냐하면 벤츠의 송풍구들이 이 안에 원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거치대를 물려놨을 때 거치대가 같이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차주분도 차량에다가 이렇게 아예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버리셨는데 요런 거 있어요. 이렇게 텐션이 있는 휴대폰 거치대 이제 젠더인데 송풍구에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요. 이거 뭐 정상 판매가 뭐 7-8천 원에 해서 이제 곧 판매 시작할 건데 이 영상 나가고 나서부터 5천 원에 한 일주일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벤츠 차량 타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위에 볼 사이즈 자체가 뭐 어지간한 제품들이랑은 다 이제 호환이 되는데 구매하시는 거치대와 혹시라도 볼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. 버바팀 제품들이랑은 다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치대를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송풍구에 꽂았음에도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이 주행보조 장치는 최근에 타본 차량들 중에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중앙 유지가 아니라 이탈 방지만 되는 수준으로 밖에는 안 보이고, 근데 모르겠어요. 방금도 저 지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껴드는데 쟤를 따라가 버리네. 차선을 못 읽고. 또 어디가? 그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은 그냥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E클래스 53AM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었는데 좀 많이 다르네요. 자, 결론을 좀 내보자면 디자인, 벤츠 마크, AMG, 배지, 그리고 AMG를 타면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배기음, 이 모든 것들이 나머지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1억 2천만 원을 들이고 개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러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
아무리 차 디자인이 이쁘고 배기 사운드가 좋고 벤치마크가 좋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잡소리를 못 참는 성격이다. 그리고 이 노면 소음이 너무 많이 거슬리는 사람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포츠성이 어떤 차가 더 좋고를 떠나서 이런 하드한 승차감을 계속해서 감수하고 다닐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지 않는 걸로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급의 좀 컴팩트한 사이즈의 고성능 SUV를 보시는 분들은 X3M이나 X4M을 꼭 한번 같이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게 사람 성향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1억 초반이다, 무조건 예산이 1억 초반이다 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 뭐 GL2나 X5도 기본적으로 하체 성능이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성은 굉장히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꼭 뭐 이런 배기 사운드와 뭐 500마력, 600마력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한 체급 올려서 GL2나 X5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아무튼 이 차는 좀 실망이 크네요.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, 그 사륜구동의 느낌 있잖아요. 사륜구동의 느낌도 사실 BMW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BMW는 적어도 노면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악셀을 끝까지 밟으면서 어느 정도 코너를 확 잡아 제꼈을 때 뒤가 털리는 걸 절대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. 물론 M모드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전자 개입을 조금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뒤가 흐르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, 어쨌든 완전히 컴포트 상태에서는 악셀을 아무리 지지고 밟고 다녀도 뒤가 털리는 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녀석은 종종 털리더라고요. 리뷰하면서 무서웠던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차량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